피고인이 13초 동안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도 만류하고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문건도 보고 이걸 다 했다는 건가요? 네, 한번 45항입니다. 해보십시오. 네, 한번 45항. 실험을 해보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중요한 다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은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세요. 자, 제가 유리한 게 뭘 기억하고 있나요? 예, 피고인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의하면 방에 들어가셨을 때 집무실에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셨을 때 우연히 그 단전단수 문건을 보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CCTV 영상에 의하면 21시 14분 27초경에 집무실로 들어가신 다음에 불과 13초가 경과한 같은 분 40초경에 다시 연결 출입문을 통해서 집무실 밖으로 나오세요. 따라서 피고인께서 그때 집무실에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3초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13초 동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도 만류하고 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문건도 보고 이걸 다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검사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통령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거 별도로 문건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1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결 출입문에서 대통령이 앉아있는 원탁 자리 옆까지 걸어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발언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계엄할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반대까지 마친 후에 대통령이 나가 있어라라는 말까지 듣고 다시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실까지 해서 그게 13초 만에 다 했다는 네, 건가요? 충분하고요. 그 사이에 또 문건도 봤고요. 네, 그 사이에 문건을 본 건 뭐냐면은 네. 그 연결 출입문에서 제가 앉은 그 좌석까지 두세 발자국밖에 안 됩니다. 가서 충분히 앉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 드린 말씀 길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 다 반대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 세 마디 드리고 있는. 포함해서 13초까지 네, 그렇죠. 걸렸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대통령이 알았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셨고 네, 그 저 신속- 말씀을 네. 드리면서 문건을 본 거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뭐 다시 문건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 다 한 행동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동작으로. 그게 13초 만에 다 하셨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한번 45항입니다. 해보십시오. 네, 한번 45항. 실험을 해보십시오. 가능할 겁니다. 45항입니다. 피고인의 그렇다면 피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뜻 보았다고 주장하시는 문건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지금 김영현 장관님이 진술을 하셨다고 하는 뭐 시간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기재된 문건은 저는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언뜻 보셨다는 문건에? 24시 하나만 있었죠. 그 위에 내용을 보셨습니까? 아까 참 말씀드렸는데 위에 소방청 혹은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 그다음에 언론사 4개 기관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 한 곳 이렇게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보신 문건이 네. 그 문건에 여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고 지금 기억하신다는 아닙니다. 취지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 한 장에 네네. 그 글씨만 써 있는 거를 본인이 네. 그 한 장 전체를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셨다는 한 건가요? 장 전체가 몇 글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문건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큰 글씨요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소방청장 24시 단전단수 기관 이게 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검사님이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제가 대통령님하고 말리는 얘기하면서 그냥 한눈에 다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뭐 읽고 뭐 이렇게 암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음 질문 하시죠, 검사님. 네, 50항입니다. 근데 조지호 총장님은 본인이 받은 문건에는 김명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라고 기재된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조지호 총장님의 처께서도 조지호 총장님이 가져온 종이에 MBC 등 언론사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김붕식 청장님도 22시 국회, MBC 여론조사 꽃 부분이 해당 문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내용이 기재된 문건 대통령으로부터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유일하게 본 게 아까 말씀드린 소방청장 그 문건 그것도 그냥 제가 본 거고요. 받은 건 없습니다. 50상황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시 48분부터 50분경까지 좌절근실에서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그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해당 문건은 무엇이었는가요?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대접견실에 무려 2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했던 행동을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CCTV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봤으면은 그때 제가 울산에 제 처를 남겨두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집사람이 언제쯤 올라오나 하고서 그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54항입니다. 그 피고인께서 안주머니의 문건을 꺼내셔서 읽으신 시점이 당초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각으로 밝혔던 22시 직전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중대한 상황에서 비상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금 말씀하신 일정표나 뭐 혹은 피지나 김장행사 자료나 고향사랑 기부제 팜플릿이나 이런 거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봤다면은 그날 저의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이제 제 일정표가 비서실에서 챙겨주는데 그 일정에 저하고 집사람이 울산에서 같은 비행기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네. 저만 갑자기 제가 5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따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비상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과연 울산에서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것이 그러면 가장 걱정이 돼서 예, 제가 당일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일정표라고 지금 봤으면 네. 일정표고 네. 나머지 피지나 김장행사 자료나 고향사랑 기부제 팜플릿은 아니었을 거라고 기억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갖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피지는 아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가 불확실하고요. 갖고 있었다면은 제가 피지는 갖고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일정표 꺼내본 거, 당했을 거예요. 꺼내서 꺼내본 보이는 거는 건 그 중에서 아마 일정표였을 겁니다. 다른 거일 가능성은 네네네. 없고요. 55항입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22시 54분경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대적견실을 나가자 한덕수 총리와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다시 그 문건을 꺼내어 있다가 그 문건 중 일부를 한덕수 총리에게 제시하거나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어떤 문건을 보여줬던 건가요? 제가 한덕수 총리님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제가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CCTV가 공개된 다음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것도 일정표인가요? 예, 만약에 꺼냈다면 갖고 있는 게 뭐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거하고 뭐 피지 정도 있었을 테니까 일정표를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무위원들끼리 다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은 워낙 놀라면서도 당신은 대체 이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총리님께서도 저한테 남으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뭐 행안부 장관은 미리 안 거 아닙니까? 언제 아셨어요? 이런 걸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오늘 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가 이제 피고인께서 꺼낸 문건 일정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피고인의 일정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11분 동안 논의를 계속 이어가셔요.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엄중한 시기에 피고인과 한덕수 총리께서는 그 일정표, 피고인의 일정, 하루 일정을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CCTV 같이 보셨잖아요. 그 종이를 가지고 11분 동안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이는 잠깐 보여드린 거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알게 됐냐. 저는 총리님한테 총리님도 정말 모르셨습니까?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대국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걱정들을 한 거겠죠. 네, CCTV 영상을 함께 봐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네. 피고인께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총리께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그 총리께서도 유심히 듣고요. 11분 동안 그런 논의를 하는데 그 해당 지시 문건이 피고인의 일정표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15분 동안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잠깐 저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가르친 게 나오는데 그날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7시 반부터 시작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김장 행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 CCTV 영상에 보면은 계속 문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두 분 다. 재판장님, 이 부분은 저번에 이 증거조사 그날 했던 것처럼 재판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시죠. 그 피고인께서는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랑 15분 25초 중에서 그 중에 통화한 시간 실질적으로 통화한 건 20몇 초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국방부 장관이요? 예, 아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 기차 안에서 네네네. 예,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세요. 근데 이 지금 쪽지를 보고 그러니까 쪽지라기보다 이 문건 같은 거를 갖다 테이블 위에도 있었고 그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걸 보면은 다 받은 거 그 안에 앞에서
획기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주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그 기억이 안 나세요? 아, 그건 이제 특검본님께서 그 당시 상황에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의 뭐 시선이 뭘 보고 있어도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많이 들고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웅웅 들리는 그런 상황이지. 피고인한테 중요한 다른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들은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세요. 제가 유리한 게뭘 기억하고 특검본님 있나요? 그 부분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저는 그거 외에